안녕하세요. 예, 세례차트 교수입니다. 신규주네요. 세나 테크놀로지. 예, 신규주죠. 어저께도 뭐 신규주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신규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상장하자마자 3상을 간다든가, 상장하자마자 뭐 5상을 간다든가 이러면은 이거 4, 5년 동안, 뭐 짧게는 3, 4년 동안, 3, 4년 동안 계속 무너진다. 이런 거 웬만하면, 이 고점에서 물리면 골치 아프니까 신규주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가 근거가 있어야 매매도 하는 건데 신규주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신고가죠. 그렇게 따지면 상승할 때마다 그래서 좋아하지 마셔라 그랬는데 어제 볼까요? 어제 그 어떻게 된지 뭐였죠? 이렇게 어제 신규주 보면은 크리오시스 그죠? 어저께 뭔진 몰라도 날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박살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30% 그죠? 마이너스 30%죠? 뭐 그냥 내리 꽂은 거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올라갈 만한 것도 없이 올라가는 애들은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좋아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규주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근거도 없는데 그냥 기분상 잡고 뭐 이름이 좋으니까 잡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디자인 마냥 나는 이름이 7글자가 좋아 그리고 잡았는데 연상 3상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근거 없이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저께 난 신기주와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 잡았는데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틀 안에서 뭔가를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말도 안 되는 틀에서 아예 말도 안 되는 틀에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뭐 한다고 뭐 근거도 없이 막그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요. 해외 차트 보면요. 일단 뭐야 20선을 깼네요. 20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20선을 깼는데 어쨌거나 틀 안에서 벗어난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관련된 의미는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많이 무너졌네. 장중 한때 2.61까지 무너졌다가 2.29예요. 마이너스 2.29. 분봉 보면 뭐 내려 털었겠죠. 박살 났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이너스나 종가 아주 살짝 마이너스나 깊은 마이너스 정도 시작하는 게 맞는 장입니다. 그게 100%늘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1.95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죠? 미국이 2.29 정도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 장이 이게 아닌데 0.1.95에서 시작을 했으면 꽤 깊은 데서 시작했죠. 생각보다 깊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역시나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선방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나름 괜찮은 건데 일봉으로 보면은 20선을 안 깼어요. 그죠? 아슬아슬하게 안 깼습니다. 20선이죠. 파란색. 여기 20선이에요. 깨진 않았어요. 여기를 깨는 건데 안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게 음봉일지라도 이걸 양봉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물량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정도 음봉 때리고 나서 더 갈 것 같다. 하루나 이틀 정도 때리고 바로 가도 되는데 만약에 바로 간다 그러면은 약간 마이너스에서 갈 확률이 컸고요. 바로 안 가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음봉을 때리면 그 다음에 이제 갈 확률이 컸는데 어쨌거나 물량 받은 것처럼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뭐 20선을 깨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0선을 깨면은 좀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60선이나 재수 없으면 120선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20선을 깨면은 좀 피곤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안 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고 얘는 이제 신기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목이 계속 안 좋아서 뭐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래저래 갖고 병원을 갔더니 목에 좀 목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예, 비염이나 이제 뭐 4월, 5월 요럴 때 이제 막 그 봄바람 불고 꽃잎이 막 날아다니고 할 때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는 이제 비염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외에도 자꾸 목소리가 너무 갈라지고 너무 목이 아파서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병원을 갔더니 목이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밀 검사하기 전에 이제 뭐 간이 검사라고 해서 이제 오늘 하고 왔는데 뭐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1, 2주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대형 병원으로 가서 뭔가를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무의식 중에 예상은 하긴 했던 건데 아마 제가 치료 기간 중에는 아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면은 다행인데 치료가 안 되면은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없겠죠. 치료가 안 되면 그죠? 말 그대로 제가 영상으로 이 텍스트로 텍스트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죠? 아닌데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송을 못 하겠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장기화되는 이 휴방이 방송을 못하는 휴방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술을 해도 아마 목소리를 잃을 확률도 크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간이 검사식에서는 이제 아직은 제대로 나온 게 아닌데 오늘도 목이 좀 아프네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혹시나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이제 제일 안 좋은 것들은 보통 이제 암이죠. 예. 그쪽 계통으로 목에 좀 혹이 큰 게 하나가 좀 1cm 정도 되는 게 이게 일반 사지에 팔이나 다리나 이런데 몸뚱아리에 있는 거는 1cm 혹이 별거 아닌데 이 목에 있는 거는 굉장히 큰 거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치료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뭐 치료 하나 안 되면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예. 뭐 근데 가는 거를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양반 왜 깜짝이야. 이 양반 갑자기 왜 방송 안 해? 이제 이러실까봐 예. 이제 거의 뭐 저 고별 방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미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발자국 뒤를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제가 고지를 이제 해드려야 될까 싶어서 일단 갑자기 안 좋아지면 또 고별 방송도 못 하고 휴방이 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예. 일단 지수 봤으니까요. 상한가 종목 보겠습니다. 서스테크놀로지. 예, 이름이 서스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계단식으로 따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에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죠? 쭉 쏘고 끝나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쭉 쏘고 끝나는데 쭉 쏘고 어떻게 끝나냐? 쭉 쏘고 뭐 상을 가든 연상을 가든 삼상을 가든 어쨌거나 지 할 거 다 한 다음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연상을 갖다가 칩시다.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개파락이나 그냥 하락 또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네요. 연상에서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 거에 끝에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나중에 돌아서 다시 올라갈 망정 어쨌거나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종가에서 무너지거나 갭 상승에서 무너지거나 갭 하락에서 무너지거나 갭 하락에서 무너질 때는 뭔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겠죠. 그다음에 연상에서 삼상을 갈 것처럼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 연상을 간 상태라고 따지면 종가에서 꼭 삼상을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보다는 제일 많은 게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갭 상승에서. 두 번째 많은 게 갭 하락에서 무너지는 거. 안 좋은 뉴스 쓰면서 시작 자체가 막 마이너스 10%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전날 이제 종가 상일 경우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종가에서 삐릭 나는 삼성 갈 거예요 그러다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얘가 내일 어떻게 종가상이든 이런 거는 이렇게 파락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종가에서 무너지거나 뭐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갭 상승해서 무너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일 확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종가나 갭 하락에서 무너지는 게 많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종가의 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깨진 거 아니야?
이미 깨졌죠. 예,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에 상 들어간 거는 그냥 종가에 상에서 상 들어간 다음에 나오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형적인 표본이고요. 물론 이러다가도 내일 또 한번 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경우의 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일단 상 깨졌습니다. 내일은 아마 그냥 이렇게 개파락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돌아서 다시 올라갈지언정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IBKS 제22호 스펙 이건 3연상을 쓴 거 보니까 제가 여기 상 갔을 때 여기서 10%니까 한 40%이 정도 올라갈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했더니 이 정도에서 떨어졌으면 이거는 털어먹은 겁니다. 이거는 작전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의 작전, 지금의 올라가는 거의 작전은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돌아서 다시 올라갈 망정 지금 당장은 개파락으로 무너질 확률이 크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펙이라 원래 변동성이 큰 애인데 스펙은 원래 그래요. 근데 얘도 지금 여기서 털어먹고 내려왔다가 알게 모르게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털어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시작가가 29.84에서 종가가 10% 그럼 20%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20% 정도 그죠? 이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20%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이 길어지겠네. 예. 짧게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 10%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상짜리예요. 3연상. 근데 저 위에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고공낙하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실질적인 호가로 개념으로 따지면은 30% 상한가에서 10%가 20% 정도 떨어뜨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저 주포 물량일 거예요. 주포 물량 이 정도 들어가고 개인들은 딸려 나가면서 으악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으악 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된 거 이거 다 모아놓으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월봉이나 주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라고 그랬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제 그 꼴인 건데 며칠 동안 해야 될 거를 하루 만에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호가가 빠진 거를 양봉과 양봉의 호가를 여기 음봉으로 다 채우려고 헛짓거리 한 거예요. 이거 약간 무섭게 보이려고. 그죠? 근데 사실 무서운 것도 맞고요. 갭에서 무너지는 거는 연속 하락이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돼서 저 갭에서 무너지는 건 왜 위험하다? 연속 하락이 나오니까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라 알고서도 이거 돌아가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알면서도 예측이 긍정적인 거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도 이런 거는 나오셔야 됩니다. 무너질 때 하면서 무너질 때 나오셔야 됩니다. 왜?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이렇게 돼서 그냥 무너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력 애들은 알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척을 해도 우리는 무너지는 거로 간주하고 탈출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여기서 다시 잡고 매매를 할 망정 이런 데서 매매를 다시 할 망정 무너질 때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올라갈 거 다 올라갔죠. 원래 상한가 자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죠. 내일은 일단 봐야겠죠. 시간 나니까도 5만 뭐 괜찮죠. 11시 전에 올라갔으니까 중간상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매한데 그냥 잔잔한 선에서 여기서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량 없죠? 아닌가 있나? 없어요. 얘가 나름 신규주인가 봅니다. 스펙이라. 그리고 언제 없네. 태어난 거는 2023년 4월쯤에 뭐 3월 말이나 4월에 태어났나 본데 아직 3년 제가 얘기했죠. 주식도 3년생 이상 돼야 뭔가 사랑구실을 하는 연차가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3년생 애매하기 때문에 얘도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엔 좀 다 신고가니까요. 전부 다 신고가라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여하튼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내일 11%까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1%까지 이거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내일 신고가를 넘어갈지 어떨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11% 그냥 보수적으로 11%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15에서 18%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스펙이에요. 스펙에서
스펙에서 온 애가 아니라 얘 자체가 스펙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반 종목을 보는 거랑 조금 이 눈의 잣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형적인 N자 상승이죠. N, N, 또 N, 또 N, 또 N, 그죠? 이렇게 N, 이렇게 N, 요렇게 N, 요렇게 N, 다 N이죠. 예,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저는 뭐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뭐 더 가기에는 좀 그런데 얘가 동전 주식도 안 61만 9천이네요. 그리고 그나마 여 종가에 깨졌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한 두서너 개 나왔고요. 한 두 개 나왔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그냥 이런 게 없어도 애매한 종가 2시 넘어서 종가상에 가까운 중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로 이 거의 종가 근처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얘는 상을 근데 저기 맞냐? 대기 물량이 애매하네요. 얘는 원래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애 같아요. 원래 스펙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처럼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스펙에서 온 애들은 일관성 있게 가진 않는데 여하튼 NK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간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우리나라 그 주포 애들이 세력 애들이 좋아하는 게 1, 2, 3거든요. 1, 2, 3 끝이라고 보는데 한 번 더 갔어요. 저는 이거를 하락하기 전에 거기를 가야죠. 여기까지 물량 받고 요렇게 내려가려고 지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너무 깊고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럼 월요일 장이 뭐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NK는 약간 그냥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뭐 아니면 도예요. 저는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 보는데 뭐 아니면 도 스타일인데 아까 5%였나요? 낮은 갭에 낮은 갭에서 무너지던지 크게 슈팅 후에 무너지든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크게 슈팅이라는 게 뭐냐면 갭을 떠서 여기를 이 5% 정도를 넘어서 저 한 7, 8%에서 쫙 한번 크게 쏘고 이렇게 한번 쏘고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일날 무너지던가 월요일날 무너지던가 아니면은 뭐 저 월요일날은 버텨주고 화요일날 무너지던가 이제 이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요 잔잔한 선에서 무너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지금 이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분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꼭 보수적으로 봐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차트는 원래 크게 안 쏘는 겁니다. 왜냐면 나눠서 쏜 거예요. 이거를 다 쏘면 4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홀수니까 5상도 가는데 저는 5상 개념으로 간다고 보진 않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1, 2, 3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끝나는데 조금 찜찜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원래 쏘는 이 형태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뾰족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크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조금 미심쩍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5%를 5% 밑에서 시작하면 5%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근데 그 위에서 시작하면은 조금 한번 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 줘버렸네. 예. 그래서 일부러 글씨를 작게 썼구만. 그냥 뭐 아니면 도. 5% 이하 또는 대략 10% 이상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10% 이상이라고 해봐야 10% 진짜 10% 이상은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거의 가봐야 10%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여요. 뭐 제 눈이 다는 아니니까요. 하이퍼 코퍼레이션 얘는 저 앞전에서 막한 3상 4상 때렸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때리고 5상에서 무너졌어요. 보통 5상 4상 들어가면 5상 가거든요. 근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저 위에 선이 뭐길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이제 목표가였나 본데요. 예. 목표가였나 본데 아슬아슬하게 안 가고 무너졌네요. 그죠? 아슬아슬하게는 아니구나.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살나는 와중에 얘가 또 뭔가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평단에서 보통 양봉으로 따지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얘가 지금 올라오나 봐요. 근데 120 밑에 꼽으면 120입니다. 보통 요 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맥시멈으로 보면은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상한가죠. 근데 오늘 분위기 봐서는 월요일날 장이 어떨지 몰라도 조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가 안 좋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상한가를 노리는 것보다는 여기 15% 15%까지 15%까지 까지 그리고 미련 있으신 분들은 3분의 1 정도 남겨 놓으시고 20% 이상을 노려보세요. 근데 미련이 있건 없건 제가 봤을 때는 120 밑에 끄면 120 여기에 3,501원이니까 거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뭐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버려도 되니까. 동일 스틸럭스 철강인가? 철강이겠죠. 이름이 스틸이니까 철강이겠죠. 얘도 방금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 평단에서 올라갔다가 중간 정도 벌써 넘어섰네요. 넘어섰는데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희망이 있네요. 얘는 20%까지 어디야? 왜 선 늦게 거죠? 여기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11%. 얘는 이 중간을 넘어설 수 있는 왜냐?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2,582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거기가 한 11% 되죠?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11%, 11%까지.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월요일 날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도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냥 잔잔한 선까지 얘는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있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맥시멈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보이는데 23%까지도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보니까 제가 거기는 그어놓지 않겠습니다. 일단 동일 스텔럭스 봤고요. 메타랩스는 이거 아마 여긴가 봅니다. 여기 상간날 이거를 글씨를 써놨나 본데 그죠? 의미 없고 이제 얘는 뭐 다 갔네요. 다 갔는데 강상인데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막판에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던졌는데 이게 자동 로스 이렇게 그어놓은 애를 22, 3%에다 자동 로스 그어놓은 애들을 털으려고 내려왔다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거래량 얼마 되는 거야? 저 적지는 않네. 시간 날까? 56,000. 그게 별거 아니죠. 56,000이니까 별거 아닌데, 야, 이게 그래도 없었으면, 털어먹은 게 없었으면, 찜찜한 게 좀 없었으면,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데, 저거는, 이게 막 이렇게 막 터진 건 아니니까, 심리적인 문제인데, 누가 한번 확 던졌는데 누가 받았어요. 근데, 받은 놈이 던진 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고요. 던진 놈이 받았던지, 받을 놈이 던졌던지, 예, 같은 얘기인데, 여기까지 가려고? 저는 좀 무리라고 보는데, 좀, 과거 차트를 봐야겠네. 한 방이 있네. 근데 그래 봤자 곽철용 자리네요, 여기. 그죠? 곽철용 자리 아시죠? 예. 곽철용 자리. 거기가 매물이 거기를 근데 이 앞전에 뚫어놓은 게 좀 높아요. 여기서 원래는 이 앞전에서 올라가려다 요 정도만 뚫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이제 뭔가 기초적인 그 매물대를 여기까지 올리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려고 이제 그런 거 그래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내일 침해 절반 요 정도 6%뿐이 안 되네. 애매하네. 이건 또 애매하네. 애매한데 작전 잘하네 얘네들. 11% 20%.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한번 이런 경우 나왔었죠. 1, 2차가 굉장히 편차가 큰 경우. 1차 11%. 2차 20%. 예, 이런 경우인데 저는 그냥 여기로 볼 것 같습니다. 1차 11%로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한 두 발자국 정도 넘어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반 발자국 앞서서 생각할 때는 그냥 요 정도가 맞아요. 11%까지가 맞습니다. 예. 피플바이오 물량 받고 내려갔고요. 얘는 근데 하락하는 120이라 계속 이렇게 돼서 내려가서 또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끝날 거고요.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벨로크
이런 것도 좀 올라가면서 물량받고 내려가면서 수렴하는 것도 여러분 익숙하시지만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수렴하는 거 아니 이렇게 수렴하는 거에 비해서 50%도 효과가 없다. 그 매집 효과가 없다.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 얘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1, 2, 3, 4, 5, 6, 7 정도 뭔가 하락하는 120을 상승하는 12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요건을 갖췄다고 다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갖춘 것처럼 하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되게 잔인한 경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필승 전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기본 조건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삼형 잘 가고 있고요. 금강공업 우드 어이 뭐야 얘는. 오늘도 침이 많이 나왔죠. 침도 짧은 침은 안 돼요.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침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런 침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월요일 얘 뭐야? 글씨를 가렸네. 이게 많이 올라갔네요. 18%.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모 아니면 도자리를 명심하세요. 얘는 이제 모가 아니라 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아니지 모까지 간 겁니다. 목에 걸린 모니까 여기까지 18%까지 딱 갔죠. 거짓말 아니죠? 보세요. 고가 18.70 맞죠? 예. 이렇게 데이터가 무서운 겁니다. 예. 데이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과 데이터를 무시하고 매매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데이터적으로 하면은 교통사고로 따지면은 경상은 자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안전벨트 안 맸다, 야 안전벨트 매도 갈려면 다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전벨트 매서 크게 다칠 거 여러분들 에어백 연구하는 거 이제 보시면 나중에 영상 찾아보세요.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이 빵 터져서 얼굴을 다이렉트로 에어백에 맞은 거하고 안전벨트를 매서 에어백까지 안 가고 요 정도에서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에어백이 터지긴 터졌는데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 게 부풀어 오르자마자 얼굴을 강타하는 거하고 부풀어 오르긴 올랐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고 요 정도에서 딱 멈췄는데 에어백이 지가 요만큼 와서 여기서 부닥치는 거하고 여기서 부닥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부닥치는 이빨 다 나가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코뼈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요런 데 부닥치면은 물론 여기서 부닥쳐도 이빨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있죠. 뭐 코피 나는 경우도 있는데 얘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여기가 중상이라면 여기가 경상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춰야겠죠. 제가 자동로스 같은 경우 전쟁터에 나가는 구명조끼랑 방탄조끼랑 같다고 그랬죠. 이거 입어도 대전차 포탄 같은 거 맞으면 죽어요. 맞는데 그래도 총알 같은 거는 심장 같은데 날라오던 거를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심장이 관통당하는 경우는 거의 어렵잖아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폭탄 터지고 수탄 터지고 이것저것 다 지뢰밟고 그러면 방탄조끼 하나 소용없어. 그 말도 맞는데 있는 거를 안 입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쟁터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출 수 있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거,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주식시장에서 매매하실 때는 다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올해 방송을 못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름 할 만큼 또 하네요. 그죠? 몇 종목 볼 거 없었는데 오늘 상한가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습니다. 메타랩스까지 6개 종목 다 봤고요. 다음 주에도 지수가 이렇게 조금 좀 아슬아슬한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예 무시할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리 두세 발자국 먼저 생각하고 나 쫄려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뭔 일이 터질 때 그때 뭔가를 하면 되지 터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뭐가 터질 것처럼 하면서 올라가고요. 뭔가 안 터질 것처럼 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좋을 것처럼 하다가 무너지고요. 안 좋을 것처럼 하다 올라가니까 좋아지니까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우리한테는 자동로스도 있고요. 또 2, 3% 그냥 손절해서
다른 종목에서 5, 6% 먹어서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뭐 매매법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너무 미리 쫄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받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본적인 걸 갖춘 상태에서 기본에서 벗어나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너무 크게 경상은 있습니다. 항상 뭐 1%, 2%, 3% 이렇게 손절은 있는데 뭐 30%, 40%뭐 이런 손절은 이제 없을 확률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원래 하시던 대로 원론에 충실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